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모십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2년 전 서산 태안 앞바다를 가득 덮었던 검은 기름띠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7일은 삼성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온 국민의 열화 같은 노력으로 바다는 원래대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문제, 피해 배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2년 전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지만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방제에 나서는 노력으로 많이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복구는 제대로 또 원상 복구는 된 것인지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의 이영 부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이 문제를 연구해 오셨던 충남연구원의 정종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당시에 해양경찰청 해암오염방재국장으로 역임하셨던 이봉길 전 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유류피해민 대책총연합회 문승일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꽃게랑요, 물고기도요, 이제 못 잡고요. 친구들과 같이 수영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요. 바다가 그 원래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다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원래대로요. 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태안 앞바다 이 기름 유출 사고 벌써 12년이 지났는데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년을 기념하면서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봉길 국장님께서 해양오염방재국장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태를 지켜보셨고 현장에서 애쓰셨을 텐데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 현장. 당시 사고는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발생을 했고 초기에 대량의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해안으로 바로 이렇게 밀려오는데 사실상 초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아직 체제도 정비가 되지 않은 막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2만 내지 3만 명, 무려 뭐 4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려오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질타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만은 지체계를 수습하고 난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방제 조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봐도 우리 국민들께서 국난 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서 역경을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가 역대 최대 규모고요. 지역도 많이 걸쳐져 있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민들의 직접적 피해, 또 해양 환경 오염적인 피해, 또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여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아시다시피 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고였고 또 이걸 다른 지역하고 또 비교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의 엑슨 발데스호 사고, 그거는 1989년에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멕시코만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예.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하고 좀 비교가 좀 많이 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엑슨 발데스호 사고는 이제 3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멕시코만 사고는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만 예. 그 사람에 미치는 건강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기름 유출량은 우리가 좀 그 엑슨 발데스호 사고나 딥워터 호라이즌 그 멕시코만 사고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에 미치는 건강에 있어서는 그 상당히 그 큰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해안가로 바로 기름띠들이 그렇습니다. 밀려왔기 때문일까요? 예, 그 알래스카 사고의 경우에는 거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멕시코만 사고의 경우에는 상당히 바다에서 육지까지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는 비교적 그 해안하고 가까웠고 또 직접 그 바람을 타고 육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름 유출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어업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예. 실제 바닷가에서 뭐 관광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에 터전에 바로 밀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향이 더 컸다고 이렇게. 예. 사실 이런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당시에 언론이나 혹시 기억나시는 이 정도 피해면 뭐 몇 천억, 몇 조의 피해일 것이다 추정된 게 있었을까요? 예, 그때 당시 국제기금 보험사 측이죠. 보험사 측에서 추정한 게 약 한 6,800억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잡아도 6,800억 정도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일단 그 피해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피해민 입장에서는 피해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이 지금 유류피해 보장법 가지고는 유배법 가지고는 이 사고를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도 지원을 했고 또 피해 주민들 배보상 문제도 예. 우리가 자치적으로 피해 대책위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노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승희 선생님은 당시에 어업에 종사하셨었나요? 예, 직접 종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상당한 기간 동안 아예 어업이란 것이 가능하지 못했겠군요. 거의 한 3, 4년 정도는 그렇게 거의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일단 바다가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그 낙인 효과 때문에 이 태안의 수산물은 판매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호소하시던 어른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 이 주민들이 참 진짜 순환의 시간을 예, 보내셨습니다.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던 거는 방제 과정에서도 말씀했지만은 한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의 그 인간띠를 보았습니다. 그 힘을 믿고 저희들은 희망을 찾고 예. 거기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130만이라고 말하셨는데 또 통계에서는 한 123만여 명의 국민들이 오신 것은 그렇게 통계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회복에 30여 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정말 이 120~30만의 국민들께서 인간띠로 직접 그거를 포를 이렇게 잠궈서 검은 기름을 떠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예, 위기가 또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한국민들의 이 위기 극복을 보고 참 한국민들 대단하다 이런 기사도 전 기억이 나는데 당시 대처하시는 걸 보고 어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이 기름 파도가 밀려올 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밀대를 밀어붙여서 모아서 직접 퍼담고 예. 이렇게 해서 초기에 두터운 기름을 대부분이 많은 그 국민들이 제거를 해 주셨고 일정 부분에 표면에 제거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해안의 그 특성과 오염 상태를 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또 활용을 했던 그 방제 정보 지도입니다만은 그때 전 해역을 구분을 다 해서 예. 당시 이제 보면은 기름이
침투된 거, 오염 상태가 어떻느냐. 빨간 거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심하고, 상태고요. 그다음에 까만 점이 있는 곳은 기름이 침투된 지역이 예. 됩니다. 그래서 전 해역에 대해서 침투된 지역과 그다음에 해안의 특성들을 다 조사해서 그 특성에 맞는 방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엑슨 발데조나 95년도 우리나라 발생했던 시프린스 사고 때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표면에 어느 정도 제거되고 난 뒤에는 방제 작업 끝 이렇게 했는데 시프린스 사고 당시에는 그것을 무려 3년간에 걸쳐서 재방제를 했습니다. 왜? 표면에는 깨끗했는데 침투한 곳이 생기름이 나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엑슨 발데조 사고 같은 것은 지금 30년이 넘은 뭐 이런 상황에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그런 기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린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면서 파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장이 저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그 엄청난 기름 유출 사고인데도 온 국민의 그 노력과 땀으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까 영상에서 9살 아이가 바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대로요라는 대답이 가슴을 칩니다. 지금 그 아이가 21살 성인이 됐을 텐데 그 아이의 바른대로 원래대로 혹은 원래 가깝게 지금 됐을까요?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양 보건 상태, 특히 이제 그 갯벌이나 그다음에 그 바닷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그 크게 이 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안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바위 지역, 모래 자갈 지역, 갯벌 지역이 있는데 그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그래도 갯벌 지역입니다. 예. 나머지 지역은 이제 완벽하게 그 복원이 됐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 1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복원 속도가 제일 느린 부분이 이제 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뻘 지역 중에서도 우리 그 이봉길 국장님이 보여주셨다시피 이 태안 지역은 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깊숙하게 안쪽으로 들어온 데는 이런 그 끈적끈적한 기름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했고 또 이 복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이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 100% 혹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냐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예. 그럼 한 97, 8점 정도는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체 지역은 뭐 다 100점인데 예. 특히 이제 요 뻘 뻘과 지역, 관련된 예, 지역. 뻘 지역은 한 뭐 98점 내지 99점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단장님. 네. 저희들이 이 사고 이후로 한 10년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우리 수산과학원 관련 기관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재 오염 상태라든지 각 주요 요점별로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 한 2016년 3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그 사고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또 이 그때 당시에 사고 이후로 수산물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피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들이 2015년부터 그 사고 이전 수준의 수산물 생산이 되고 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협에 입한된 예. 양을 보니 그 이유는 사건 이전과 같은 정도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여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인증 시스템, 그렇습니다. 혹은 거의 97, 8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0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국제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증할 수 있는 그 확증 제도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우리 그 수산 생산성이라든지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그다음에 종의 풍부도 그런 그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복원이 됐다는 것이 우리 그 학계에서도 이제 다 이미 입증이 됐고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그 뻘 지역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더 알겠습니다.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련해서 원유의 먼저 특성상 이게 보존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보통 한 20년에서 100년 정도의 분해 속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육안이나 시각적으로만 지금 판단하고 물론 정밀하게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은 지속돼야 되고요. 예. 그 현장에 바로 가셔서 주민들하고도 실제 그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저도 좋습니다. 기분이 99%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한데 상당히 이제 유료 오염 그 특성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겉으로는 이제 거의 99% 100%에 가깝습니다만 정부에서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또 더불어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네. 상당한 정도로 복원이 됐으나 네. 끝까지 지금 모니터링이란 말이 가장 많은 단어인데요. 네. 예, 그것은 저희가 이 방송 끝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인정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2015년도에 이 세계 국립공원으로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그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인정을 받은 바가 있고 우리 이영 그 부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학기술원에서 그동안 쭉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예. 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거의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하는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자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뭐 토론을 해본 결과 우리 서해안에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뻘물이 좋고 이 뻘의 어떤 그런 어떤 오염 그 기름들을 중화시키고 정화시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조소간만차가 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서해안의 특징들이 그런 어떤 빠른 환경 회복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갯벌이 저 생물이 아닙니다만 네. 우리 인간처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름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데 큰 허파 같은 역할을 우리 또 갯벌이 소중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련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못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지 뭐. 그 5,000개 수협에 다 들어있는데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원상복구에 가깝게는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 자연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관계된 법적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회복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우리 국장님. 생태적인 그 회복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원에서 그 조사하는 보고서 등에 의하면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은 우리 저 그러면 부단장님 보통 이야기하셨듯이 해양수산부 또 해경 공무원들이 같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민관 협치로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수산과학원과 연계해서 과학공과 관련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예. 관련 그 모니터링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문가들 입회하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저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맞바꾼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일부분이겠지만 태안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암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 영향 때문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금
태안에 환경보건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예. 2009년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19,400명 정도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뭐 건강 정진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방제 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여의도 10배만한 검은띠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의도 가보시면 엄청난 넓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초기에는 그 냄새라든가 또 암이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그 충격을 생각하면 연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초창기에. 예, 저도 실제 그 사고 당시에 현장에 가봤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코 냄새는 둘째치고 눈이 따갑더라고요. 그 정도 환경에서 그 방제를 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걸로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토론회에서도 반성의 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고 초기에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밀려왔는데 방제에 대해서만 전부 다 주력을 했고 강조를 했고 국민들의 보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료와 같은 이런 것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사고 초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전장구를 갖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조치를 하고 이후에 지원을 받는 뭐 이런 시스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그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노출이 되다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동원되었던 자원봉사자들 뭐 건강 문제 많이 우려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작업자들의 그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이 통제 지원 그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여의도 10배 면적의 검은띠가 그리고 눈도 못 뜰 정도의 그 유독 가스와 냄새가 날 정도면 뭐 큰 바람으로 날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국제적인 매뉴얼이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지금 저희들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국가방제 기본 계획상에서 부처마다의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이 건강 문제 뭐 이런 그 부분 같으면은 환경부나 지금 보사부 쪽에서 이것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번 태안 사고 이후에서는 태안보건연구소 쪽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에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시스템대로 지금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제 작업을 지휘하는 저희들이 해경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그 규정에 따라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당시에 120만 또 30만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태안 지역 군민이 대략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예. 태안 환경보건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름에 유출된 사람의 그런 그 표본 집단 그런 것이 대략 한 9,600명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이 한 2,300명에 대해서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예. 지속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특히 이제 뭐 그 알러지라든지 호흡기 질환 또 그다음에 그 천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큰 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예.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3개인데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이제 우리 그 태안 그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고 예. 이쪽이 이제 그 엑신 발데소 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여기인데. 예. 그 각각 뭐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회색 이런 건 어떤 걸 가리키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 여기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주황색은 자각 증상. 기름에 유출됐을 때 내가 뭐 신체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 그렇게 이제 자각 증상이 이 주황색. 그렇다면 역시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가장 심각하기도 했고 자각 증상도 주황색이 가장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기름 유출량이 다른 지역이 우리 그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건상으로는 예. 우리 태안은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육지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그 노출이 됐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당연한 조치겠고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 때문에 안심은 좀 되시나요, 요즘에? 예, 안심되고요. 여기 오기 전에 그 환경보건센터 직원하고도 통화했는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또한 이게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정책적 배려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 배려가 뒤따르고 있는 거죠? 예, 있는데 예산은 당연히 예. 주민들이 무료로 검진 받으시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가장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 배 보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아까 화면에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몇 가지 이슈를 보면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사고 초기 저희는 이 손해사정업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피해 추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손해사정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또한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 유력 오염 사고의 특성상 이 보상 체계가 복잡합니다. 예.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피해 주민들은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때 당시 사고 당시에는 약 그 IOPC 회원국 106개 나라입니다. 지금은 약 115개 나라고 추가 기금이 약 한 35개국 나라인데 일단 그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그 피해 건수가 많고 피해적이 광범위다 보니까 이 보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사부터 청구하는 과정. 정확한 피해 내역이 산출되는 밝혀져야 과정에서도 나오니까요. 네. 네. 거기에 IOPC 같은 경우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IOPC를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국제기금인데요. 예. 유엔 산하에 IMO라고 해사기구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일을 통하는 해사기구? 네, 해사기 IMO 해사기구인데 그 산하에 이제 유조선이 있고 정유사가 있으면 요분들이 이제 보험회사 성격으로 이렇게 그 국가 간의 협약을 맺은 예. 겁니다. 국제 협약을 우리나라도 거기에 협약을 맺었고 가입국으로 돼 있고 현재는 뭐 그 이사의 의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스템 자체가 보상 시스템 자체가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닷가 특성상 무자료들이 많이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자료 관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적 스탠다드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발생되는 그런 그 이견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제 맨손업 같은 경우 관행업이지 않습니까? 그 관행업을 국제사회는 인정하는데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보상을 지원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역시 피해 보상 배상이 100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 금액과 실제 보상받은 금액은 약 5% 내지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니 받을 거에 5에서 10%밖에 못 받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8, 90%를 받은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저 너무 갭이 커졌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유류 오염 사고 자체는 한 번 사고 나면 대규모 사고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유조선은 반드시 보험을 들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엄청난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다 지불해 줘야 하거든요. 그럼 보험회사는 파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항시 보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피해는 엄청 났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험회사는 안 받아주니까 이 대규모 이 기름을 쓰는 나라
또 대규모 수출을 나라들이 이 IOF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커버보다는 일부를 IOC 펀드에서 커버를 해주겠다. 그 기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액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상관행이란 게 우리 상법이나 이를 보면 우리가 세금회사를 내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등등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상관행이라는 것은 세금회사를 발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자료 거래 혹은 그렇습니다. 맨손업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렇게 정확한 증빙을 안 해왔다. 아니 그 국제기구나 보험회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예. 우리는 간행이 수십 년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인정을 해달라. 인정해달라는 어느 주장, 정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예,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래서 양측에서 또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럼 유배부에서 정식 재판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12만 몇천 건이 있었고요. 그 백해상 해달라는 주민들의 와, 그렇게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11개 시군에 한 12만 7천 건이 법원에서 서산 지원에다가 이제 배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1심으로. 근데 이제 당시 서산 지원 입장에서는 조금만 법원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이렇게 이제 청구가 들어오니 예. 뭐 법원에서도 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보완관을 해주셔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엄청난 그 배상 건수와 그 법원에서도 결국은 법 판결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증명자를 갖고 와야지 그걸 피해를 했다는 증명자를 갖고 와야지 내가 배상 평가를 해주지 않겠느냐. 또 엄격한 소위 말해서 증거주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나 피해민들에서는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적잖이 있는 게 아니라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그렇게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업도 못했고 그 환경적, 심리적, 실제 호흡기 질환까지 겪으신 걸 생각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법 체계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군요. 예. 현재까지 뭐 5에서 10% 정도밖에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나머지 8, 90%의 이 간극을 어떻게 받아내실 저희가 순수 피해민 그 피해액을 법원에다가 신청한 게 약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3조 5천억이요. 네. 최근에 최종 그 대법원 확정까지 포함해서 나온 게 약 한 2,680억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도 안 된다. 10%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고 초기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허베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배법의 한도 내에서는 이 사고 수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 2008년 3월 달에 허베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입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IOPC는 철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또 법원으로 가면은 법원 역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 법률에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이라는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허베이 특별법에. 허베이 특별법 안에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것이다. 관행상. 그렇기 때문에 IOPC라든지 사법부에서 법원의 판결에서 판결을 받을 때 부족하거나 아예 그 배당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발생할 거를 우려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의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이제 행정공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과다할 수도 있지만 청구 금액이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법원에 청구를 한 거고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막 6, 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쨌거나 정부가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서 좀 보존을 해줘야지 않냐. 또 그렇게 믿어왔었고 또 법률로서 제정이기 때문에 국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행정예고에서 나온 것처럼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역사회에 지금 상당한 좀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발표액은 427억 원에서 369억 원으로 당초 고시안보다 꽤 줄었어요. 그 줄어들게 된 근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저는 이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대해서 사고 초기부터
1차부터 5차까지 또 5차 이후에 전문가 TFT까지 직접 제가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예. 처음에는 이제 정보보건공단에서 이거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용역 자체가 좀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서 이제 4차, 5차부터 이제 용역기관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발표했던 거는 물론 정부에서 지역 순회까지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900억도 나와 있었고 예. 뭐 최고 뭐 2,100억 정도까지 산출한 금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어떤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 공직사에서 이 정부에서 한 발표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369억이라는 그 행정예고를 보고서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아주 격양돼 있는 지금 저 이영 상황입니다. 부단장님, 369억 원으로 일단락된 이 고시한 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 보상받지 못한 자를 개정을 해준 겁니다. 예. 법 입법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입법이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에서 끝난 사법적 완벽하게 끝난 거에 대해서 또다시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 사법 체계에 맞느냐. 라는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법 조항 자체가 아주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었고요. 무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무한 있다. 해석 여지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중간에도 시행령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이 보상받지 못한 자의 산출 금액을 법원 판결로 보고 산정을 해라. 예. 라는 입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 8월 달에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난 겁니다. 작년 여름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무처장님 말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은 4,329억이고요. 예. 그중에 이제 우리 피해민들한테 돌아간 돈이 3,812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뭐 해경이나 충남도나 또 그 해상수산부 환경부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한테 돌아간 돈이 577억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517억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이거 후순위 채권이라 해가지고 이건 민간부터 예. 보전해주라. 집행해라. 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뭐 정부가 뭐 우리 이거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은 민간한테 3,812억이 들어갔고요. 이 중에 아까 그 아유쇼 펀드고 선주보험사는 3,216억 밖에 안 내놨습니다. 최대 걔네들이. 그 정부가 한 600억 정도는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600억 정도를 줬습니다. 피해민들한테 정부 예산으로. 그럼 법 규정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배보상이 작년 8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또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 중에 우리 그 11개 시군 위에 다른 지역에서 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자기도 해달라.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했군요. 예, 자기도 해달라. 특정 이쪽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그쪽에 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예. 감사 청구를 하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감사 청구는 1년이 또 소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올 이제 9월 달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고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일부러 고의로 일으킨 사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이 크레인 관리인들 또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텐데 어쨌든 일어는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허베이 스피리트호 또 삼성의 크레인을 따져봤을 때 삼성이란 말이 일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또 삼성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장님? 예. 우리는 그 아까 타 사고도 이제 외국 사례도 말씀했지만 그 멕시코만이나 멕시코만 유정 사고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사고 같은 경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가해 기업의 그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 한도는 어디까지냐, 요걸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엑슨모빌사 같은 경우는 파산할 정도가 됐습니다. 엑슨모빌은 파산을 했다. 파산할 정도가 됐고요. 멕시코만 유정사고 같은 경우도 기업이 스스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크지 않습니까? 예. 환경오염에서는 아주 가혹할인만큼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는데요. 스스로 멕시코만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기업에서 스스로 그 22조의 기금을 자발적으로 그 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사고를 회사 차원에서 이제 그야말로 복구하는 거액의 거예요. 액수인데요. 22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22조니까요. 2010년도 당시 그렇고, 그러니까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혹거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베이 스프리터 유류음 사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최대의 사고입니다. 해난 사고고 기름 사고인데, 아까 우리 정 박사님 세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세 사고에서 주의성과 심각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더 피해 보상, 배상 또 기업의 책임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사고 기업인 삼성중공업에 우리 피해 주민 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한 건 어떻게 보면 순서다 봅니다. 저희들이 피해 배보상이나 경제적 손실을 요구했던 건 아닌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 다른 법적 절차가 절차에 있으니까요. 따라가 네. 가는 거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니 바다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사고 가해 기업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여기 충남연구원, 우리 정종호 박사님도 계시지만 충남연구원, 우리 국책연구기관 5개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환경 피해액을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약 한 4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환경 피해액이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예. 이 추정이라는 것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의해서 이제 전문기관에서 추정을 했는데, 저희는 그 환경 피해액을 좀 사고 기업이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약 5천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최소 금액 5천억 정도 이상은 사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경 피해액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 한 3,100억 정도의 규모에서 그게 지금 지역 합의가 발전 됐습니다. 기금 명목으로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을 정화시키는 명목으로. 예. 그래도 아주 적진 않네요. 다른 것 그 보상은 10%도 못 받았다고 한 거에 비해서는 5천억을 요구하셨는데 삼성 측에서 3,100억 정도 냈다는 거는 예.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을 하려고 한 노력은 뭐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더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그 충격이라든지 네. 또 이런 그 피해 보상에게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장 말씀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 국가도 노력을 했었고요. 한도적으로 보상금도 최대한 다 주겠다. 근데 그건 이제 국가 예산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여튼 보상이 못 받은 경우에는 법원 어떤 판결이 나와 그 다 주겠다라는 어떤 그 법적 제도도 했었는데, 헌법부에서는 특별법까지도 민심을 맞습니다. 담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은 사실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니 우리 주민들이나 피해민 단체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가서 시위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가서 여러 가지 이 단식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끌면서 이 돈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것도. 좀 더 노력을 더 삼성의 성의가 더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사실 뭐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또 그림자적인 측면에서는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못 다했다. 또 뭐 각종 정경유착이라든가 비자금 문제를 국민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비해서 3,100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동안 그 재벌들 혹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이 이 환경에 생각해서 1조 정도 이상은 좀 내놔야 되지 않았나는 우리 단장님이나 피해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비교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22조를 낸 기업도 있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멕시코만 사고의 경우에 그 책임이 있는 회사가 BP 회사입니다. BP 회사가 그래서 2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 정도. 그렇군요. 그 정도를 이렇게 내놨고. BP의 약자를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해가지고
그 멕시코만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약자군요? 그렇죠. 예. 예, 유정 회사, 기름 회사고요. 예. 또 그 엑슨 발데소 사고는 엑슨 모빌사입니다. 예. 책임 있는 회사가 엑슨 모빌사도 유명한 회사죠, 거기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그 피해에 대한 그 보상 말고 또 이제 그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거기에서도 엑슨 발데스 기금이 있습니다. 예. 그걸 9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거의 뭐 1조 9천억 내지 1조가 뭐 되네요. 1조 원 정도 그 정도 기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말씀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화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만큼 경제 발전하고 또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을 했고 130만 명의 국민들이 이 정도로 몸을 바쳐서 해냈으면 사실 기업으로서는 1조 정도의 돈이 그렇게 큰 돈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이게 워낙 큰 피해 지역 규모가 넓다 보니까 충남 전남북 합쳐서 11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제 보상 가지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피해 주민 입장에서 다양하고 넓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미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유류오염 사고 지역을 지정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도 여전히 좀 그 보상받지 못한 보상을 좀 해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고 발생 12년이 지났고 또 법적으로도 그게 지금 안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감사 청구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뭐 결론을 맞지 않다 감사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 안타깝지만 좀 법적인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일 텐데요.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 말씀? 지금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 매각을 했고요. 예. 아마 또 저희들은 피해 주민들이나 또 지방광역단체가 있습니다. 또 그 광역단체에서 각 시군에 또 조사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또 시군은 또 각 피해민 단체의 의견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다 들어오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수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 수렴의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해양 사고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테지만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비를 더 갖춰야 되는 측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게 제대로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바뀐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 국장님? 그 허웨이 사고 이후에 예방적인 그런 측면에서 갖춰진 것이 우선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운영 체계를 예. 강화를 한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사고가 나면은 초동 조치가 주로 이제 해경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 뭐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운항만청과 해경과 이렇게 나누어서 하던 것을 대부분이 해경으로 일원화를 시키면서 또 근무 시스템도 많이 그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쉐보로 사고 이후에 이런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지금 허베이 저 선박도 허베이 스프리트호도 단일 선체입니다. 예. 단일 선체인데 저 선체를 협약상에 이중 선체로 의무화하는 것을 굉장히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5,000톤 이상의 유조선에 적용했던 것을 소형 선박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일이 되면 600톤 이하까지도 적용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안전 기준도 강화를 강화했고 긴급 분한 체계도 더 일원화해서 강화했다 이렇게. 그 위에 볼수 뭐 있을 것 분한 체계 뭐 요 부분은 방제 부분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방제 부분 포함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일 텐데요. 그 후에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까? 잘 돼서. 참 다행인 일인데 우리 수년 동안 고생한 지역 주민들 또 그곳을 아꼈던 우리 전 국민들에게 약간의 위안은 될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피해 보상 문제 잠깐 포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 경제 아까 우리 활성화에서. 이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 갈등이 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원칙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장환경보건사업, 지역경제활사업 했는데 이게 이제 원칙 없이 집행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피해 주민들한테 불신과 어떤 피해민들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정부가 좀 더 명확한 기준에서 예. 지원이 되면은 이런 갈등과 불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초기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 허베이 스프리트 유료염 사고 최대 피해 지역인 태안 같은 경우 아직도 그 영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요.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특별한 공장도 없고요. 회사도 없어요. 예. 오로지 농업에 종사해서 사는데 그런 그 유료 오염 사고의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도 우리 이 태안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이영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끝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유료 오염 사고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사고가 났는데 그 지역이 더 발전하더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인식을 바꿔줄 때 도리어 이런 사고 때 희망을 갖게 해주지 않을까 그 피해 주민들한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부가 좀 피해 지역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배려라든지 세심한 부분이 좀 지원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요. 네, 총평 삼아서 세 분께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뭐 이런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서는 이제 안 되지만 또 때로는 그 소 잃고 외양간을 또 고쳐놔야 나중에 또 대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막상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뭐 방제 계획이라든지 해양 생태 복원 계획 그런 것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이런 그 배보상 문제라든지 방제 또 그다음에 해양 생태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예.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고요. 지금 그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그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그 보상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이 또 쟁점화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 비교가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충분하냐, 왜 나는 부족하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의 건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이런 그 코호트 집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건강이 그 좀 염려가 되거나 또 그 특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벌써 성인이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그 사회생활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예. 앞으로도 이런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잘 풀어나가는 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길 전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허베이 스프리트 사고 이후에 사실상 정부에서는 방제 체제나 방제 능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밀려왔을 때 자재가 부족이 되어서 방제를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축기지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7일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재도 확보하고 또 지금 대량으로 밀려오는 이런 사고 기름이 밀려왔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비 지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해상 상태가 나쁜 이런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일단 발생을 하면은 지금까지 쭉 봤듯이 피해가 엄청 발생하는 이런 사고 또 방제 수습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 제도도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우선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기름이 유출되기 전에 응급조치, 사고 이후에 방제보다는 고응급조치 여기에서도 또 주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고는 결국은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 종사하는 해양 종사자들이 먼저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부분도 있겠고, 또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원장님. 일단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일단 허웨이 스피리트 사고 이후에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고, 또 우리 배보상 체계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주도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험 배보상 문제가 한계가, 이 돈이 사고 액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쇼 펀드 추가기금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우리 해수부 국장님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추가 기금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돈은 주로 정유사 이런 데서 펀드를 해서 추가 기금을 더 걷자. 그래서 충분한 배보상이 되도록 하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전히 우리 11개 또 피해 입은 시군의 어민들이나 피해민들이 그 고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9살 아이의 바람대로 바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께서 지혜와 관심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